남성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고 운동하고 여성은 요가 매트를 깔고 유연한 동작 운동을 한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진 않나요? 사실 성별을 떠나 남성에도 훌륭한 운동인 요가와 폴댄스. 여성 회원들이 많아 문턱을 넘기 두려워하는 남성들을 위해 두 운동의 매력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2년 세계 합창대회를 앞두고 있는 강릉 시립합창단. 코로나 시대를 맞아 떠날 수 없는 유럽을 강릉으로 옮겨와 유럽 여행의 낭만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음악극을 통해 만나보는 아름다운 유럽의 풍경은 어떨지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자연속 미술관에서 수묵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명의 근현대 회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수묵화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연을 닮은 수묵화를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경수입니다. 네. 영석 씨,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참 자주 여쭤보세요. 네네. 자, 오늘은요. 의병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날, 의병의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11번째 맞는 의병의 날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 똘똘 뭉쳐 싸운 민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의병 정신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해보자 이런 주제를 담아서 올해 의병의 날 주제는요. 우리 모두 의병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의병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을 추모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추가해 주신 후에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청 소감 등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의 시청자 소통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기 위해서 네. 박진영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진혁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일단 오늘 소식 바로 듣기 전에 네. 저 오늘 좀 뭔가 막 데칼코마니 같고 막 유연해 보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시죠? 데칼코마니는 그 딱 붙여서 딱 떼는 네, 건데. 어디요? 좌우 대칭이 잘 맞네요. 맞아요, 오늘따라 맞아요. 뭔가 네. 좀 유연해 보이기도 하고 다리도 좀 길어지신 것 같고. 그런가요? 네. 운동한 태가 좀 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확하세요. 제가 사실 좀 뭐랄까 좀 특별한 운동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아마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께서는 에이 저게 뭐 특별한 운동이야 라고 하실 텐데 저에겐 너무나 특별한 운동이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운동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젊다고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건강은 일찍부터 관리해야 하는 법. 저 역시 요즘 들어 부쩍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어우, 턱걸이. 요즘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이걸 좀 좋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고민입니다. 요가? 요가? 요가는 이제 그 여성분들이 좀 주로 하는 운동 아닌가?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가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남성에게 참 좋은 운동이지만 선뜻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요가의 세계. 그 매력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춘천시 칠전동에 위치한 한 요가원. 저 실례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금남의 구역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들어오세요. 강남의 네. 구역이요. 근데 네. 사실 제가 이 요가를 네. 배워보고는 좀 싶었는데 네, 네. 용기가 조금 안 나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없지 않을까 혹은 남자들은 너무 소수가 아닐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남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고 또 남성분들이 창시한 운동이에요. 옷 갈아입으시고 네, 올라가서 우리 시작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요가는 운동이기 이전에 수행법이라는 거 아시죠? 바른 자세와 복부 호흡,
그리고 명상은 요가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후면의 몸을 좀 스트레치 해줄 수 있는 동작 가져가 볼게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도 떨고 있네요. 유연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가 필라테스는 오히려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강사님은 너무나 쉽게 했던 폴더 자세. 그런데 내 몸은 왜 이러니? 진영 씨가 생각보다 유연하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몸도 마음을 다 이완을 시켜주는 거고요. 제 몸의 상태가 정말 다 보이네요. 이 오른쪽이 훨씬 더 타이트하고 왼쪽이 좀 약한 쪽 허리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그러네요. 되고요. 골반의 위치가 또 위아래로 높이가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떻게 좀 보이나요? 네. 우선은 목이 일자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경추가 앞으로 밀리면서 어깨가 앞으로 좀 이렇게 말려 있으세요. 자, 허리 근력은 좀 타이트하고요. 반대로 복부 근력은 좀 많이 약하신 편이에요.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발바닥에 근막도 다 무너져 있으신 상태거든요. 아이고. 거의 평발이처럼 무너져 있다. 발바닥의 기준 그렇고 또 내측 안쪽에 종아리 근육도 짧으시고. 자, 선생님의 끝나지 않는 테스트 폭력입니다. 문제가 맞나 봐요. 예. 네네. 괜찮은 데는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뭐 진심으로 경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아픈 수준이다 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노력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더 바르고 건강한 체형으로 바뀌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말씀드리는 원장님이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네네. 자, 이번엔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자세고요. 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저는 지금 무척 힘겨운 싸움 중입니다. 자, 그때 뒤꿈치를 눌러주는 선생님. 진짜 좀 살려주세요. 엄청 당길 것 같아요. 이 온몸의 세포들까지 정말 당겨주는 기분입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저게 눈물인지 땀인지 모릅니다. 이게 초반에 요가 클래스 한 1, 2분 정도의 동작이에요. 1, 2분이요? 네네네. 지금 한 2시간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게요. 했는데 네. 이게 팔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네. 팔의 근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복부, 코어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로 힘을 쓰고 있는 요 어깨가 곽인상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데 어느 아까 순간 그 보니까 제가 동작은 배를 이제 가리고 복부나 있더라고요. 네네. 허리 쪽으로 더 많은 힘을 쓰시면 팔이 좀 편안하시죠. 이번엔 하체 운동이 되는 전사 자세입니다.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고 허벅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자세인데요. 은근히 균형 잡고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물 흐르듯 동작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확실히 따라하다 보니까 몸이 풀리더라고요. 다다 선생님, 우리 바카사나? 바카스요? 용어가 네. 바카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바카 아사나 이제 인도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까마귀 자세, 바카 까마귀 저게 아사나. 뭡니까? 팔로 몸을 지탱해야 하는 고난도 안밸런스 자세들. 어우. 갈라바 아사나, 아스트바카라 아사나, 시르사 아사나까지. 와, 어려워 보이지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야, 그거 묘기인데요? 정말 상체 대단하시죠? 힘으로 하체를 예. 들어 올리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첫날 오셔서 혹은 며칠 안 되셨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성분들이. 그리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진영 씨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용기 내서 안밸런스에 도전. 먼저 까마귀 자세를 시도해봤는데요. 그렇죠. 오, 됩니다. 저 됐어요. 잠깐만요. 네, 잘하셨어요. 네. 사람이 있네요. 지영 네, 씨 이렇게 근력이 밸런스 좋네요, 동작들도 보니까. 하실 수 있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얘는 이제 어깨도 강하게 해주고 팔 힘, 남성분들 2두, 3두 운동 따로 많이 챙겨서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발달시켜줄 수 있고 또 약한 복부, 코어 운동도 같이 되고요. 선생님을 쫄라 좀 더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모 드라마에서 일명 그랜절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자세. 오,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요가인들의 로망. 진영 씨. 사나. 자, 과연 성공을 할까요? 자, 선생님이 손을 놓았던 순간 3초간 2, 1. 성공을 했습니다. 아, 네, 잘하셨어요. 대단해요, 네. 진영 씨. 초심자인데. 잘하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얘는 요가 자세에서도 끝판왕이에요. 그래요? 시르사 아사나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제일 고난이도의 끝자세.
전신이 순환이 되고요. 림프가 열리고 혈액이 반대로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이 머리가 심장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자세라서 안티에이징의 대표적인 돌입의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전신의 순환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정신 근력 운동이 되시기도 하고요. 이런 성취감 때문일까요? 퇴근 후 요가를 배우러 오는 남성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요가 수업 중인 모습 상당히 자연스럽죠. 남자들이 접하기 쉬운 헬스잖아요. 근데 이제 요가는 뭐 이게 여성이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래도 정신적 수련이랑 아니면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스트레칭도 있고. 네. 요가 매트라는 개개인의 작은 공간을 크게 벗어날 일이 없는 정적인 운동. 하지만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집중하다 보니까 땀도 흘리고 그다음에 조금 동작에 대해서 집중을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남성들에게도 강력 추천하고픈 멋진 운동 요가. 남성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문턱을 넘어오세요. 뿌듯한 성취감과 건강한 땀방울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네, 진영 씨 이제 요가에 대한 거리낌 좀 없어지셨나요? 당연하죠. 요가 오늘 처음 해봤잖아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왜 그동안 남성분들이 안 했는지 몰랐을 정도로 개운하고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실까요? 아, 다른 운동 또? 뭐 저는 뭐 이제 운동에 대한 편견은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가시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디로 가실까요? 고! 재밌겠다. 뭔가 암시를 하네요. 자, 이 화면에서 보다 보니까요, 제 자세들이 짧게만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요가를 하는 동안 쉴 새가 없어요. 이 모든 동작들이 그냥 연결입니다. 네, 정말. 맞아요. 저도 요가를 해봐서 알거든요. 해보셨어요? 저 자세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자세에서 저 자세로 옮겨갈 때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힘이 들고 땀이 비오듯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진영 씨가 초심자치고 정말 잘 해냈어요. 아까 그 까마귀 자세였고 그 가장 끝판왕이라 불렸던 물구나무 자세까지 맞아요. 제법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도 너무너무 뿌듯했는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뭐 절반 이상을 다 도와주기 때문에 제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네네.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막 용기도 생기고 도전 정신이 생겨가지고 우리 남성분들도 꼭 한번 요가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준영 씨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또 다음 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상까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요즘 좀 낯설어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 배낭여행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 열심히 모아서 배낭여행 떠나거나 유럽 전역을 이렇게 돌고 오는 분들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참 그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유럽 여행 꼭 한번 가보는 게 제 로망이었는데 네네. 좀 그곳에 가서 막 새로운 것들도 보고 막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고 싶은데 참 아쉽죠. 네. 자, 그래서 아마 이 두 분, 옆에 계신 두 분이 집중할 만한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유럽의 그 낭만적인 여행이 강릉에서 그대로 재현됐다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음악과 여행의 만남이 콘셉트입니다. 화면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 배낭여행. 언젠가부터 이런 말들이 추억 속의 단어, 아니 마치 상상 속의 단어가 된 듯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강릉 시립합창단에서 위로와 치유가 담긴 음악극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지금부터 떠나보실까요? 소리로 듣는 치유의 약 음악. 아름다운 유럽 풍경을 배경으로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가 특별한 음악 여행을 만들어줍니다. 유럽 여행의 낭만을 경험하는 무대 위의 음악극.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 아트센터. 공연을 앞두고 바쁜 합창단원들이 보입니다. 지난 1992년 강원 영동권 최초로 창단된 강릉 시립합창단. 다채로운 레파토리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시민들과 활발히 호흡하는 합창단입니다.
자, 이번 공연이 아주 특색 있는 공연이라 들었거든요.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강릉시립합창단에서 준비한 전통적인 공연이 아닌 음악극으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Just Go With Music으로 제목을 지었고, 그리고 이 유럽을 이 강릉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유럽의 여행을 이 공연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공연을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공연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여행에 대한 갈증은 저 또한 있었고요. 예전부터 이제 여행은 뭐 일탈이랑 행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행이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그리움, 좀 아쉬움,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음악으로서 한번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한국 분? 예, 한국 사람이요. 잘됐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직장을 다니던 청년 준호는 어느 날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음대 재학생인 4인방 역시 여름방학을 맞아 배낭 여행길에 오르게 되죠. 여행을 통해 한 발 더 각자의 꿈에 가까워지는 이들의 모습이 유럽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음악에 실려 전해집니다. 스트레이트, 턴 레프트, 라이트. 이걸 왜 안 해주냐고. 네, 주인공을 맡게 되셨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세요? 뭐 조금 부담도 되고,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해서 같이 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연습량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서 근데 또 내용 자체가 여행 가는 내용이라 또 제가 여행 가는 것처럼 좋은 노래도 듣고 뭐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 강릉 시민분들께서 어떤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 여행도 못 가시고 좀 안에만 계속 계시면서 좀 답답하고 힘드셨을 텐데, 저희 공연을 통해서 좀 대리만족하시면서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여행을 가시는 것처럼 좀 마음의 치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음악극에서 보여주실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녹음기를 틀고 하는 대사인데, 인생에서 다시 못 올 여유를 부려보려 했지만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여유가 외로워서 마냥 행복한 시간만은 아닌 것 같다. 그 선배는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저기 혹시 와, 올라오길 정말 잘했어요.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를 마주하는 시간. 자, 우리 주인공 준호 씨에 이어서 계속해서 음대생 4인방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극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 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역할 캐릭터가 제 성격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뭐에 틀에 갇혀져 있고 좀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저도 이번 공연을 하면서 좀 그 틀을 깨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 다른 걸로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이제 공연이 다시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습 시간이 그게 충분히 길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되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공연에 되게 목말라 있었고, 이 순간순간 다 재밌게, 그리고 지금 이 4인방끼리의 케미도 저는 너무 재밌고, 또 이제 세영이 역할은 또 준우하고의 약간 미묘한 그런 연애 감정이 살짝 녹여져 있는 케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재밌습니다. 한 번만 다시 라지카를 플라에서 멈추는 거로. 얼마 전 강릉시립합창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상임 지휘자와 함께하게 된 건데요. 이번이 부임 후 첫 무대입니다. 다들 막 이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소리가 다들 막 이번 작품 또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늘 방콕 가고 계신 곳이 너무 많지만은 그냥 유럽을 상징하는 영국, 또 프랑스, 이태리, 뭐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의 음악과 또 여러 가지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런 음악극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동선이 너무 꼬여서 가는 건 무리야. 주은이 너 라트라비아타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거기 가면 숙소도 없고. 여기 근처 숙소에 짐을 두고 가는 거야. 4인방은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보러 갔나 보네요. 지금 이 순간 여행이 그리운 사람들을 위한 무대. 배우들의 무대 뒤로 유럽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의 영상이 흐르고 그립고 가보고픈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맞춰 더욱 멋지게 표현됩니다. 강릉에 오셨으니까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시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화적 혜택을 드리고 또 음악적 만족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지 않으면 전 어쩌면 예술단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요. 저의 그냥 각오라 그럴까요?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그 예술단 합창단 공연 한번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 다음에 또 오고 싶더라.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단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에서 만나는 유럽의 정취, 무대 위에 가득한 젊은 성악가들의 열정과 낭만. 비록 하늘길은 잠시 멀어졌지만 음악을 통해 만나는 유럽의 예술은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무대에서 더 멋진 여행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음악극이었죠.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을 그대로 강릉으로 옮겨오겠다. 이 발상이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유럽의 그 음악으로 이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그 주제가요. 정말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이 유럽의 어느 도시에 여행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 생동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행과 음악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역시나 드네요. 네, 합창 단원들에게는 무대가 생기고요. 시민들에게는 공연을 통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행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 시립합창단의 더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실시간 라이브 즐겨주시고요.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많은 글들 보내주세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목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목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 뭐 목포 하면요. 항구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다, 항구. 이 두 가지가 목포 하면 가장 먼저 좀 머리를 스쳐가네요. 맞습니다. 사실 목포 하면 용석 씨처럼 바다를 떠올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낭만의 도시죠. 이 목포에서 인기 만점인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목포 바다를 일주하는 사막도 크루즈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승선해 보시죠. 항구도시 목포. 낭만적인 바다가 있는 이곳에 더 낭만적인 배가 있습니다. 목포 사막도에서 출발해 목포바다 곳곳을 누비는 사막도 크루즈.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배 타고 싶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예매해서 왔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 저도 배를 오랜만에 타는 거라서 기대되고 재밌네요.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이 배는 음식, 공연, 전망대까지 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서 배를 타는 1시간 반 동안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목포 사막도 크루즈는 2020년 6월에 취항한 최신형 유람선입니다. 넓은 주차장과 계류장, 많은 그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에는 각설이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라이브 카페고 3층은 확트인 전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동수단이라는 배의 의미를 넘어선 복합 관광시설인데요. 목포 바다의 낭만은 물론이고 정겨운 음악과 입 심심할 틈 없는 군것질 거리까지 모두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 경치도 좋고 해서 구경 왔어요. 그냥 놀러. 토요일, 일요일 연휴라 놀러 왔어요. 크루즈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네요. 경치도 좋고 케이블카도 보이고 경치도 좋은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포의 자랑 해상 케이블카와 목포대교까지 바다 위에서 볼 수 있는 운치 있는 목포의 모습입니다. 갈매기 먹이주기에 푹 빠진 시민들. 어른과 아이 할 거 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 배의 또 다른 진풍경입니다. 예, 오늘은 장자도 옆으로 해서 대한조선소, 다음으로 세월호 쪽으로 해서 저 평화광장으로 해갖고 그래서 사막도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면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예, 1시간 3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크루즈는 예전처럼 관광객들로 북적거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만 많이 오면 그런 안내하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보람을 느끼긴데 요사이 참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손님들 관광객 분들이 어떤 걸 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코스를? 예, 이쪽 아래 코스도 좋아하고 또 밤에는 저 위에 평화광장에 분수 있지요. 분수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배 위의 관광객들은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손자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크루즈 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저 처음 탔거든요. 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너무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힐링됩니다. 다음에 또 오실 계획 있으세요? 오면 또 와야지요. 네, 탁 트인 바다. 이거 보면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바다가 좋은가 봐요, 개인이. 그래서 배도 크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갈매기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매기들이 애들이 새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온몸으로 맞는 시원한 바람. 이곳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낭만들은 온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에 충분합니다. 노래로 흥을 돋구고 바다에 취해보는 크루즈 여행. 낭만 항구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늘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면서도 표현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는 엄마가 나에게 존경하는 분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등산이라든지 캠핑 이렇게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받고 위로까지 함께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자연이 주는 특별한 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자연 속에 있다 보면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참 많이 받는데 우리 원주에서 자연을 닮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연을 닮은 이 수묵화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거든요. 멋진 작품들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악보를 보면요,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에 쉼은 꼭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자연 속의 미술관에서 자연을 닮은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좀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여유와 휴식을 즐겨보시죠. 네, 제가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면서 미술관으로 왔습니다. 이 좋은 전시도요, 함께 보면 더 좋잖아요. 전시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동행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시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그림 읽어주는 여자 최진아 큐레이터와 함께 작품을 만나러 가보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기세와 여운이라는 제목이 곧 보시게 될 전시입니다. 오, 기세와 여운. 뭔가 주제부터 강렬한 느낌이 오거든요. 네. 어떤 전시인가요? 우선 이번 전시는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자연을 찾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오히려 더 들어가려고 하고 자연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을 가장 닮은 그림이 뭘까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묵화, 우리 전통의 수묵화가 가장 자연을 닮은 그림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전시는 수묵화 전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수묵화라고 하면은 종이에 먹과 물로 그린 그림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출품한 전시 20분의 작가 중에서 절반 이상은 사실 유화나 아크릴을 쓰는 서양화 작가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는 사실 어떤 수묵화의 재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라기보다는 수묵화가 가진 자연을 닮은 속성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한 특징을 기세 그리고 여운 둘로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본 전시입니다. 네. 이 주제랑 맞게 또 여기가 자연 속에 있는 미술관이잖아요. 네. 더 잘 어울리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궁금해요. 얼른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어떤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들어서는데요.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기세와 여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실 기세도 그렇고 여운도 그렇고 표현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세는 선,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운은 여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수묵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선으로 그린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화가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출생했던 그런 화가들의 경우에는 선을 서예에서 익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들은 서예를 직접적으로 쓰면서 자란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기세를 주제로 한 이 전시장에서는 세계적인 동양화가 이응로 화백을 비롯해서 김창렬, 김환기, 이운한 등 근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많은 작품 중에 한 곳에 시선이 머무릅니다. 아니, 이 작품은요, 뭔가 굉장히 거칠면서도 웅장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네, 정확히 보셨는데 이 작품은 우종택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사실 작가님이 오늘 뮤지엄에 와 계세요. 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가님께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영광이네요. 작가님 어디 계실까요? 작가님 저기 계시네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한국 화가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종택 작가입니다. 전시회하면 작가와의 만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종택 작가가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지금 일단 이 작품이 시원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이 딱 걸려있는데 어떤 작품이에요?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실 자연에 대한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후적인 거나 또는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자연의 시원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자연이 주는 그 자연의 어떤 이치, 또 의미,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용이 되어야 아름다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이 시점에서 자연을 다시 바라보자 라는 뜻에서 시원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택 작가의 시원의 기억. 시원은 대상이 시작되는 처음을 의미하는데요. 먹과 숯, 송진을 함께 끓여 만든 재료를 이용해서 생동하고 소멸하는 자연을 힘있는 선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뭐 스케치를 하거나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되어지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갖고 있는 멋있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또 자연을 좀 더 관찰한다든지 자연스러움을 얻기 위해 그런 잔상들이 자연의 기운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화면에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요. 와, 아니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전시실로 저희가 이동을 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세를 봤으니까 여운 맞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네, 이번 전시실이 여운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청조갤러리 2번 전시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왠지 여운이 느껴지는 작품들입니다. 사실 이 여운이라는 표현을 이제 작품에 빗대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백 그리고 번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가들이 작품에서 여백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서양 화가들 중에서도 이러한 미적 특징을 이제 사랑한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여백과 더불어서 물감을 여러 번 겹쳐 칠함으로써 번짐의 효과를 내고 깊이감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운을 주제로 한 이곳에서는 여백이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눈길을 사로잡은 그림 한 점. 이 작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창문 사이로 빛이 싹 새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어떤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이제 윤형근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다청색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에 다청색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만큼 이 작품의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한 겹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 칠해져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자연스러운 번짐 같은 거를 이제 표현한 작품입니다. 밝은 달처럼 은은한 빛을 내는 그림을 보며 여백과 번짐이 주는 운치를 느껴보는데요.
바쁠수록 돌아가고 쉬어가라는 말이 있죠. 그 어느 때보다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지금. 자연을 닮아 더 아름답고 더 멋스러운 수묵화 한 점의 여유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제가 이 전시를 둘러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직접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아직 이 전시를 관람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좀 전할 말씀이 있을까요? 이번 전시 기세와 여운 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가장 닮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시면서 자연을 사색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 작품 한 작품 명상하듯이 천천히 오랜 시간 관람하시면 훨씬 더 그 작품의 깊이가 풍요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이 전시를 둘러보면서 이 수묵화의 매력에 좀 새롭게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작품 한 작품 보면서 정말 편안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또 멋진 작품 보면서 일상 속에 쉼표 하나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묵화의 아름다움에 푹 빠질 수 있었던 전시회 소식이었습니다. 뭔가 비어있는 듯하지만 운치가 있고 약한 듯 부드러운 듯하지만 아주 강한 것이 바로 이 수묵화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더욱더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치고 또 바쁜 일상에 치이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휴식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8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연을 닮은 그림과 함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사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달리는 다희님께서 주셨어요. 요즘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완전 좋아요. 진영 씨, 제법 잘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까마귀 자세였나요? 까마귀 자세.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 지금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참을게요. 네, 네.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서 처음 하시는 분이 이렇게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진영 씨 다음 어떤 운동을 할지 정말로 기대가 되거든요. 다음 운동이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비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밀당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다 제가 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두 분께 배웠죠 뭐. 네, 다음 네네. 사연 만나볼게요. 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음악을 통해 즐기는 세계 여행이네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마음에 힐링을 주네요. 역시 힐링에는요. 예술만한 게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음악을 단연 꼽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 진영 씨가 또 음악인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힐링을 줄 수 있는 노래가 혹시 있다면 노래요? 있으실까요? 근데 약간 명수 씨 발언 중에 하나가 잘못되는데요. 예. 전 음악인, 예. 현 방송인입니다. 예. 그래도 또 우리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뭐 가곡으로 그럼 하나 따뜻한 가곡을 하나 불러드릴게요. 너무 좋아해요. 네. Caro ben credimi almen senza di te languiscelco 까지. 네. 크랜베리 뭐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빨리 말리세요. 진짜 왜 빨리 그러세요? 말리세요. 진짜 아니 표정부터가 이 음색에 다 젖어들면서 네네네. 저는 진짜 힐링이 됐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힐링이 되셨다면 지금 빨리 남겨주세요. 우리 진영 씨에게 화이팅 너무 고마웠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영 씨. 감사하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힐링을 받았습니다. 이래봬도 또 명수 씨도 또 성악 전공이에요. 그쵸. 이래봬도인데 죄송합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자, 지윤맘님이 보내주셨고요. 강릉시립 합창단 단원들이 연기까지 하더니 연습량이 정말 많아야겠어요. 합창 공연 빼놓지 않고 가는 편인데 앞으로 마음껏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명수 씨도 그렇고 성악 전공이잖아요. 네네. 연기가 필수입니다. 이게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연기가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저런 공연이 나오기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텐데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멋진 공연 보여주신 점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청자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박진영 리포터가 멋지게 꾸며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편견은 그만! 사실 이 요가는요, 남자를 위해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요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재미도 있고요. 운동 효과는 더욱더 좋고요. 네네. 무엇보다 성취감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요가, 우리 다 같이 뭐 요가로 인사해볼까? 자, 오늘은 자, 요가하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가하세요. 네. 네, 이렇게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하얀 우유 좋아하시나요? 우유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그럼요. 뭐 매일 한 컵 정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단지,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이 필수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는 우유입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마시면요, 근감소 예방,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켜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유를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그럼요. 네. 하얀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루 한 잔 챙겨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도 고소하고요. 영양도 가득 들어있고요. 또 마시면 포만감까지 주는 이 우유처럼 저희 생방송 강원 365도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